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오늘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소수의 사람들만이 돈 벌고 성공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왜 소수의 사람들만이 돈 벌고 부자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주원규 PD도 여기에 대한 같은 메시지를 오늘 영상에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학원 운영을 했고 이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이 바닥권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충분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언제든지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내가 바닥권을 벗어나서 이 최상위권으로 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지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은 가늠 자체가 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권 학생들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 꿈은 높아요. 꿈은 되게 높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만큼 이상은 높은데 실제로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가 보면은 실제 노력의 양은 굉장히 미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데요.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닥권을 벗어나서 이제 성적을 높이려면 이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4, 50점대 학생이라고 하면은 일단 4, 50점대를 벗어나서 적어도 6, 7, 8, 90은 거쳐야 이제 100점대로 가는 건데 갑자기 이게 한 달 만에 사실은 잘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중학교 시험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50점대 학생을 90점대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시험을 봐서 한 번, 두 번 정도 이런 점수를 받잖아요. 이게 과연 이 학생의 실력일까요? 성적일까요? 그리고 이 학생의 성적일까요? 선생님의 실력일까요?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다른 곳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이제 기본도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일단은 좀 성실함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진득하니 하는 인내심도 부족하고 성실함도 부족한 상태에서 점수는 이제 50점대였는데 이 상태에서 점수만 빠르게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쨌건 정말 갈아 넣었죠. 정말 저를 갈아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첫 번째 시험에 이 학생이 첫 번째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90점대 시험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겨우 한 번 이 점수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게 점수인 거지 이 학생의 실력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력과 점수의 차이를 아시죠? 점수라는 거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범위 안의 내용만을 공부해서 이제 받은 어떤 결과인 거고 실력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이 학생이 이 영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와 어떤 지식의 깊이인 거죠. 근데 이 점수와 실력은 명백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학생의 실력인지 선생님의 노력인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이 필요하고 어쨌건 이 하위권 학생들의 약간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점수를 한 번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맛이 가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면 이거를 일시적인 점수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다음 시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전에 했던 것만큼 노력을 쏟아붓질 않아요. 그래서 성적이라는 게 사실은 꾸준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번 찍은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꾸준하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유지해서 결국은 전체 뭐 학생들의 목적이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 잘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험인 수능을 잘 보는 거니까 그때까지 이걸 지속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렵다는 거. 근데 제가 목격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목격했던 뭔가 이게 그 가난한 상태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그러니까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공부를 잘 못하던 아이들이 성적을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거야를 기대하는 거랑 비슷한 흐름이라는 걸 되게 많이 발견하거든요. 일단 이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메타인지가 굉장히 낮다 그랬죠.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지 여기에 도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가늠을 하지 못하는데 오늘 주원규 PD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성적 올리고 못 만드는 것도 최소한 2, 3년에서 뭐 5, 6년 정도는 걸리는데 이 돈 버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6개월 정도 만에 갑자기 6개월 정도 만에 갑자기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되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제 예전의 영상을 보면은 인셀덤이라는 이제 화장품 회사의 어떤 판매원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여기가 어떤 데냐면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 회사인데 이 회사의 어떤 판매원 모집 수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월 1,000만 원 벌고 싶어? 그러면은 너 한 1억 정도 투자해. 사업이니까 1억 정도 투자하면 월 1,000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마케팅 멘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총 투자 금액이 1억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원래는 사실 이걸 자기가 다 살 필요 없거든요. 판매예요, 판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매출을 쳐서 이제 그 1억이란 매출 정도를 도달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커미션으로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쉽게 돈 벌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한 번도 못 벌어본 이 월천이라는 돈을 갑자기 업종을 바꿔서 이 업종으로 들어가서 내가 한 1억 정도 돈 쓰고 내 얼굴만 피부만 가꾸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인이라고 이제 다단계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 모아놓고 막 맨날 제품 교육하고 막 이제 정신 교육하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교육 시스템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월천 정도는 누구나 번다. 근데 월천을 번다는 건 여러분 뭔가 번다는 건 뭘 해야 버는 거죠?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판매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돈을 벌었던 건 교육 서비스를 팔았죠. 달달이 팔았죠. 오랫동안 팔았죠. 계속해서 고객한테 한 번 저의 고객이 된 분들한테 오랫동안 이걸 제가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판매 없이 돈을 버는 일은 없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마케팅 멘트가 뭐냐면 판매하는 일이 아니야. 근데 인쇄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다단계 회사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판매하는 일이 아니야. 전달하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 뭐가 달라요? 전달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내가 정보를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어차피 카드를 긁거나 뭔가 현금을 입금하거나 고객 입장에서 뭔가 돈을 썼어요. 그러면 정보를 전달했지만 사실은 고객은 구매를 한 거고 아니 판매한 사람이 없이 구매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판매라는 말을 안 쓸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판매에 대한 인식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우리나라는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판매하는 특히 업종에 대해서 땡땡팔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폰팔이, 보험팔이, 차팔이 이런 팔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판매라는 걸 굉장히 격이 낮은 일로 보고 실제로 왜 판매를 그렇게 격이 낮은 일로 보나를 생각하면 판매라는 업종은요 진입장벽이 없어요. 심지어 이력서 안 가져가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 판매업에 들어가 보면은 학력도 엄청 다양하고요. 이 판매원들의 이력도 엄청 다양하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마인드도 정말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직업 정신과 소명 같은 거 없이 그냥 누구나 스쳐 지나가듯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도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보험 아마 여기에서 한두 번쯤은 뭔가 내가 피해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판매원이 잘 모르고 때로는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그냥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이득만 고려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라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서는 판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전달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전달이라는 거는요. 네가 정보를 줬지만 결국 그 사람이 사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돌려서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판매를 부담스러워하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월천 정도를 쉽게 번다라고 사람들한테 현혹을 하는데 뭐 인쇄덤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판매 업종, 자신들의 판매 조직을 구축해야 되는 판매 업종에서는 이런 월천 멘트를 쓰고요. 아니면 뭔가 내가 교육팔이를 해야 돼. 내가 어떤 뭔가를 했어. 내가 어떤 뭔가를 내가 찾아서 그거를 돈을 벌어본 적이 있어. 그럼 내 노하우를 팔아서 사람들한테 강의를 팔아서 돈을 벌 거야. 그럼 그때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 누구나 월천만 원, 경제적 자유 이런 키워드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런 키워드에 주로 누가 현혹이 될까요? 1,000 정도를 실제로 벌어본 사람들은요. 제 주변에서 월천 정도를 번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 중에 누구도 나는 쉽게 그냥 1,000만 원 벌어서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갈아 넣었다.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한테는요, 이 월천이라는 돈이 막 그렇게 크고 대단한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월천을 처음 버는 그 순간까지는요, 당연히 그 앞에 돈이 안 되는 시간이 꽤 길고요. 저도 학원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거지, 그 전에, 학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강사를 하던 시절, 뭐 영어 교육 회사를 다니던 시절, 이전에 10년은 사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았죠. 먹고 사는 정도로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과 경력이 쌓여서 운을 만나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소득 구간이 간 거지, 절대 쉽게 이 돈을 벌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돈을 벌 때 정신이 저는 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애들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말에 내가 문을 닫고 내 영업장을 쉬는 거지만 아이들의 공부 자체가 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어떤 공부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신에 대한 휴식이 사실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데 현혹이 되나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마치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점수를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 그 아이들처럼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이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책들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뛰어나다고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뛰어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대하게 평가를 해요. 내가 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내가 이 정도 맞을 것 같아라고 자기의 어떤 그런 정답률을 예측하는 것보다, 이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자신의 정답률을 훨씬 더 높게 이렇게 기대의 수준을 갖는다는 거죠. 잘 모르니까 내 수준이 어떤지. 똑같아요. 그래서 돈을 오히려 잘 벌어보지 못한 분들은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왜 내가 현재 이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게 사실은 더 잘 판단.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적절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업종을 바꾸기만 한다면 갑자기 내가 뛰어나게 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환상을 넘은 사실은 망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역시도 이렇게 저에 대한 메타인지가 굉장히 부족했고, 뭔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일을 잘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내 현재 어떤 수준보다 되게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어, 이 포지션이 나한테 맞지 않아라는 착각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 인생에서 가장 일을 못했던 회사에 막 입사했던 당시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전에 제가 아이들 가르쳤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영어 교육 석사 한 거랑 회사 일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저는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뭔가 가장 낮은 일, 허드렛 일을 주는데, 이 일을 하는 게 제가 되게 못마땅하고 불만이었어요. 근데 왜 이때 이 일을 줬나 보면은, 그 당시 내 수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고, 교육 기획을 한다거나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이 정도 수준까지 그때는 역량이 안 됐고 검증이 안 됐던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검증이 안 된 애한테 그런 중요 프로젝트를 맡기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기본적인 일을 해낸다 싶으면은 그때 하나씩 얘한테 일을 던져보는 거고, 얘가 잘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뭔가 중요한 일, 조금 더 뭔가 비중 있는 일을 사실은 계속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밑에 막 되게 중요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일조차도 못하면서 저한테 더 중요한 일을 주세요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뭔가 이제 막 내가 경제적으로 큰 돈을 못 벌어봤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되게 메타인지가 사실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로 뛰어드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아요.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밖에서 봐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랑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해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랑 이거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저 역시도 최근에 그런 메타인지의 부족으로 큰 잘못된 판단을 해서 돈과 시간을 크게 잃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시간을 잃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돈을 잃는 건 사실은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화장품 판매업의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몇 년 전에 이 인셀덤 대리점장을 한다고 이제 빚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빚을 많이 지셨죠. 근데 그때 제가 막 그 인셀덤 영상을 분노하면서 찍었던 이유가 제가 수강하던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이 세일즈 마케팅 이제 콜드콜 때문에 저도 들어갔었고 그 세일즈와 마케팅을 배우는 교육인데 인셀덤 대리점장들이 이 교육에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이 교육에 많이 들어왔나 보면은 이런 거죠. 이제 대리점장 되면은 누구나 월 1,000만 원 번대니까 막 진짜 막 영끌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이 대리점장에 준하는 매출을 그러니까 내돈내산으로 달성을 한 거예요. 내돈내산으로 심지어는 뭐 1억 8천원까지 쓰신 분도 있었고 내돈내산으로 이걸 달성을 했는데 돈을 벌 수 있어는 네가 매출을 이만큼 쳤을 때 근데 매출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판매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잔뜩 사재기한 제품을 어떻게 했나 보면은 이제 이런 걸 시켜요. 뭐 1번 얼굴 경영, 네 얼굴에 많이 발라라. 두 번째 씨앗 뿌리기, 주변에 막 사람들한테 퍼줘라. 그리고 세 번째 무료 체험, 사람들 데려다 앉혀놓고 얼굴에 듬뿍 발라줘라. 하루에 한 통을 바르게 시키는데 그 하루에 한 패키지가 17만 5천 원인가 그 정도 했거든요. 어쨌건 이 잔뜩 산 제품을 공짜로 퍼주거나 여기저기 막 던지는 방식으로 이걸 다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돈 벌어요? 돈 못 벌어요. 누구만 돈 벌어요? 회사만 돈 벌어요. 회사랑 여기 꼭대기에 있는 사업자 2명. 이 사람들만 돈 번다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인셀덤 대리점장 할 수 있을 줄 알고 들어갔던 분이 그때 진 빚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까웠죠. 근데 이분은 이제 저랑 연결이 돼서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니까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은 건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뭐 이러이러한 피해를 나도 입었다.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튜브를 보면은 막 잘 나간다고 그 막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명품 휘감고 막 자기 차 자랑하고 자기 백 자랑하고 막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 갔나 보면은 영상 내리고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돈 계속 벌었으면 그거 그만두지 않았죠.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큰 돈 써서 들어가면 돈 벌 수 있어. 이 말 믿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누구한테 그 멘트를 그대로 전했겠죠. 한 명, 두 명은 이렇게 사재기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1억 사재기를 계속 시킬 수 있냐고요. 계속 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막히니까 자기도 더 이상 돈이 안 되고 함께 하던 사람들한테도 이런 피해 사례를 자기가 이제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본인들도 괴로웠으니까 이 영상이 자랑스러웠으면 지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고 괴롭고 하니까 이걸 다 지우고 사라졌겠죠. 남 심지어 영상도 다 지우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돈을 벌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그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온갖 사기꾼들의 타겟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쉽게 오는 돈은 없어요. 어떤 돈을 벌던 간에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 이거죠.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처럼 우리 BTS나 요즘에 또 핫한 사람이 블랙핑크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연예인들처럼 뭔가 사람들한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거나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큰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많이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한테 즐거움을 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하거나 이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돈을 써서 돈만 쓰면 돈 넣고 돈 먹기인 것처럼 돈을 벌 수 있다. 얼마 넣으면 얼마 준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투자에는 리스크라는 게 따르잖아요. 근데 물건을 얼마만큼 네가 사면 얼마만큼 네가 번다 이런 방식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사실은 돈 버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나 한두 번은 벌 수 있지. 한두 번은 벌 수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많이 내가 뻗어갈 수 있는 방식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제 누군가 나한테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면 사실은 쉽게 돈 버는 거 누구나 솔깃해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제 영업 조직에 관련된 일인데 세상에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왜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도 있잖아요.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어요. 그쵸? 한 번은 인생에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내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번 돈은요, 이게 반복될까요? 계속해서 이게 매월 반복되는 일일까요? 운이라는 건 계속 내 스스로 내가 이거를 반복해서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죠. 운으로 한번 어떤 영업 조직에 들어갔어요. 영업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운으로 팔았어. 그래서 막 큰 돈을 받은 거야. 커미션을 크게 받았어. 근데 이 운으로 된 건요, 자기가 하긴 했는데 내가 왜 했는지 몰라. 그럼 역시 또 이게 계속해서 반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을 벌어보기는 했어. 돈 맛은 봤어. 근데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술은 없어. 그러면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떠나지도 못하는 채로 계속해서 그렇게 거기서 떠돌게 된다. 맴돌게 된다는 거. 사실은 비극이죠. 옆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돈을 버는데 나는 과거에 벌어본 적은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벌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떠나지는 못해. 내가 뭔가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무작정 내가 어떤 무언가에 들어가서 단순히 버티기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고 무조건 그 일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으려면 학원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도 그냥 내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노력,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내가 새로운 업에 들어가서 그 주원규 PD가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되게 빨리 벌고 싶어 해요. 근데 막 하물며 성적을 올리는 것도 6개월 만에 막 그 앞자리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돈 버는 일이 막 내가 초보로, 여러분 6개월이면요 완전 초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학원 운영을 할 때 저희 학원에 선생님이 왔어요. 6개월 만에 갑자기 제가 이분한테 업계 최후 대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왜 나는 다른 업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걸 기대하냐는 거죠. 되게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모순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근차근 내 본질을 채우며 기본기를 쌓으면서 사실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실력이 쌓였을 때 뭘 만나야 될까요? 운을 만나야 돼요. 운. 근데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시간과 노력은 통제할 수 있어요. 시간과 노력을 통제하면 그게 실력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내 노력으로 되는데 운의 영역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 수준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운이라는 건 사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학원을 하면서 초반에 되게 운이 작용했고 사실은 빠르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써놓은 그 일기들을 보니까 학원 2년 차 만에 빚으로 시작한 학원에서 막 굉장히 빠르게 경제적으로 막 많은 것들을 이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는 돈만 벌면 되게 막 모든 문제가 풀리고 막 행복하고 할 것 같잖아요. 분명히 그 해 2014년이었거든요. 2014년에 뭐 1월 달에는 2015년이구나. 2015년 1월 달에는 2014년에 이룬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면서 행복하게 시작을 했는데 6월 달쯤에 이런 멘트가 나와요. 6월 달에 뭐가 나오냐면 삶에서 원하던 것들을 모두 다 이루었는데 삶이 공허하다라는 이상한 말을 제가 해요. 그게 돈만 있으면 나는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불과 몇 달 만에 사실은 느끼게 됐다는 거죠. 2015년에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원하던 커리어상의 목표도 다 이루고, 그러니까 막 진짜 되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되게 막 원하던 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되게 기쁘고 막 마음이 충만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원하던 것들을 이루고 났는데 오히려 마음이 공허하다는 이상한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만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아직 끝점에 성공을 하거나 끝점에 부자가 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하고 제가 배우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한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지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이 생겨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의 세컨 찬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거는 다음 단계의 뭔가 내가 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요. 삶에서 내가 뭔가 다음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경험해보지 않은 무언가를 실험하고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마련된 거다. 왜냐하면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시간의 여유가 약간 생기잖아요. 돈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먹고 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이 더 이상 내가 먹고 사는 걸로부터 되게 막 부담되지 않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경험하는 일들이 막 저한테 떼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냐면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도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돈이 아닌 배움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단계는 경험을 해본 거죠. 인간이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을 쫓는 인간의 욕망의 끝이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돈만 쫓다 끝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내가 진짜 뭐 1억 있을 때는 1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10억 있으면 10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돈에 대한 욕망을 쫓는 사람은 절대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돈을 쫓아도 이 돈으로 더 이상 행복하지 않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목표를 쫓을까요?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했을 때 내가 내 삶에 진짜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충족되는 삶을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보면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프랭크 하돈이라든지 뭐 레이 달리오라든지 끝점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혼자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해라? 다른 사람을 도와라. 왜? 인간은 관계에서 행복을 얻는데 정말 행복하려면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돈은 많이 버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돈은 많이 버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마음이 공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학원할 때 학원업은요,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잘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저한테 어렵거나 막 되게 두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쉽고 재밌으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저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그 과정에 돈도 더 잘 벌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돈을 버는 부분까지 당연히 도와야 되겠고요. 어쨌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 돈에 대한 것도 도움이 필요하겠죠. 어쨌건 제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아직 제가 경험이 부족해요. 그럼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경험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하고 이거를 위해서 저한테 필요한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내가 이게 필요한데 내가 이 기술이 부족해.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 세일즈가 뭔지 좀 더 뾰족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저는 사실 세일즈를 그렇게 뾰족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학원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영업을 하진 않았거든요. 온 사람을 클로징하는 건 어차피 저에 대한 확신, 어차피 저에 대한 확신, 신뢰를 가지고 왔는데 만나보니까 호감이 있어. 괜찮네? 하면 결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비즈니스는 과거에 제가 만나던 고객을 만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인 거죠. 그래서 고객들을 돕기 위해서 저 역시도 세일즈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의 고객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일까지 경험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 고객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한테 이 경험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포텐셜을 다 끌어내서 나는 정말 조금 더 큰 사람이 되고, 큰 내가 되고 싶은데 그 큰 내가 되기 위해서 이 기술이 내가 정말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내가 노력해서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행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맞는 것들을 채워가면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삶이 일치할 때 사실은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돈 얘기가 조금 멀리 왔는데 어쨌건 돈을 쉽게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나 그런 마음은 오히려 돈을 버는 것과 아주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될 아니면 사기꾼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나의 본질을 채우면서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성장, 내가 먼저 성장이 되어야 하고 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성장할 수 있나요? 혼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돌아보거나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코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책을 봐도 되고요. 코치한테 비용을 결제해서 나를 정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코치한테 결제해서 빠르게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좋고요. 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과 같은 방향성과 목표를 갖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같은 성장의 목표를 갖는 사람들과 한 공간 안에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푸시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 인생이 안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려면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책을 읽고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책에서 행동까지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을 읽어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될지 안다 해도 행동 안 해요.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돈을 벌고 싶다. 나 좀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절대 빨리 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야. 나 진짜 인생 바꾸고 싶어. 그러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꾸준히 가야 돼요. 포기 없다. 포기는 절대 없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일단 부족한 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성장이 먼저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 그리고 나를 서로 긍정적으로 자극해 줄 수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함께 어떤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아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처방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싶어 하지만 돈 벌지 못하는 조금은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